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5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정도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흐름 간단하게 체크하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 5가지 현우산업, 상신전자, 모비스, 영보화학, 화성밸브 흐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고 언덕 공구리 라인 돌파 후 지지 라인 형성한 이후에 재차 슈팅한 종목들 흐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국내 증시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소폭 하락 출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장 초반에 아주 살짝 눌리고 바로 올라오면서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고 마무리가 됐고 일봉상 보시면 448일선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때 올라갔다가 다시 강하게 하락했었는데 224일선에서 지지라인이 나오면서 448일선 위로 올라갔는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가 좀 좋은 게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저점 올라가던 추세, 저점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졌었는데 저점 올라가는 추세가 바뀌었죠. 좀 더 강하게 꺾인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때 단기 저항 라인이었던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하면서 지금 448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이 구간이 또 마침 이때 지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왔으니 한번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니 재차 눌림 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갭으로 이렇게 뜬다는 게 지금 추세가 좀 강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더 강하게 바꾸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돌파해준 모습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를 저점 올려주면서 돌파했으니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이 이전 고점 2580선 정도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6680선도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지금 추세로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눌림이 온다면 눌림이 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한 2450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눌려준다면 이 정도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큰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저가 0.5%, 고가 1.2%대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장 초반에만 살짝 밀렸다가 바로 반등해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 이때 111선, 224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 오늘도 지금 1.2% 상승이 나와줬는데 딱 보시면 지지 저항이 또 겹치는 구간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지금 구름대 상단과도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있더라도 이 구름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구름대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흐름 괜찮게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번 달에 무려 4%대까지 밀렸었는데 이걸 다시 다 회복을 해주고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월봉상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월봉상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지수가 좀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이제 현우산업부터 볼게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약간 도치형 캔들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안 나왔는데, 분봉으로 보면, 어,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저점 올려주는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냥 뭐 초중반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던 걸로 봐서, 지금 일단 여기서
내일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왜냐면 지금 분봉상 배열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격도를 살짝 벌려줬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 일봉상 지금 이 구름대 앞에서 슈팅이 좀 나와주는 그림이 나오길 바랬었는데 아직까지 좀 슈팅이 나와주지 않고 있고, 여기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해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좀 상승이 나와주는 그림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5,600원대를 쉽게 넘어가 주지 못하고 있죠. 5,600원대 계속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지금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찌른다는 건 이 구간의 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봉 강하게 들어 올리고 옆으로 가면서 매물 소화해주고 거래량 죽인 채로 내려왔다가 박스권 움직여주고 다시 재차 슈팅하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단기 추세로 말씀드린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이런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눌려줬다가 올라가는 그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눌려준다면 5,000원, 170원 요 정도 구간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전고 언덕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장 중반에 갑자기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거래량 동반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대로 다시 뱉어내면서 살짝 밀렸다가 장 막판에 살짝 들어올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2.6%, 5,500원 제가 말씀드린 손절 라인 5,5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켜줬으니 이렇게 올라가 주거나 바로 내일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탈하면 제가 계속 이 캔들을 기준봉으로 지금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차로 제시해드린 이 손절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이 다음 지지 라인으로 여기 이 장대 양봉의 시가, 딱 이 시가가 지지 저항도 있고 이 앞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몸통 상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지 않는다면 내려와서 여기서 돌아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거나 1차, 2차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상승이 나와줄지, 시가까지 뺐다가 상승이 나와줄지, 아니면 이 시가까지 다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려간다, 저는 4,500원을 계속 불타기 구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려온다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물론 안 내려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5,500원 정도를 지켜주고 한 번 더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신기한 게 이 상신전자가 대주주가 미래나노텍이에요.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죠. 상신전자 자체가. 그런데 미래나노텍은 오히려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 상승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보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뭐 갑자기 페라이트 테마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미래나노텍, 사마전자, 유니온머티리얼 이렇게 상승을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래나노텍만 올랐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 못했죠. 제가 상신전자랑 같이 봐야 한다고 했던 삼화전자도 오히려 뒀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아래에 밀렸다가 또 위로도 올라갔다가 아래로도 5% 위로도 5%. 분봉상 보면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빼기도 했다가 들어올리기도 했다가 보합권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신전자는 움직이지 않고 상신전자의 모회사인 미래나노텍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미래나노텍 테마에 얹혀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신전자는 지금 이 거래 정도 조정을 줬으니 조정 주고 이 구간을 일단 깨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려오면 이 구간까지도 염두를 해야겠지만 일단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종가 기준으로 5,500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 모비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오늘 2%대 하락이 나왔는데 뭐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분봉으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들어올렸다가 다시 하락해서 마무리. 그래서 지금 일봉상 지금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2,550원 정도 근처에 가깝게 내려와 있죠. 오늘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이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편안한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딱 말씀드린 이 상한가 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저항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던 구간 2,55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 영보화학. 영보화학은 지금 뭐 분봉을 잠시 살펴보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이어가 주고 있죠. 분봉상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지는 않고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 정배열 상태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448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거나 이 224일선 근처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448일선 위에 올라오면서 한 2, 3일 정도 버텨주는 그림이 또 나오거나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때 뭐 크지 않지만 3%대 밀리면서 하락 줬는데 하락 주고 다시 올라왔다는 건 이 하락 이후에 매수세가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크지 않지만 주가를 방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추세만 이어진다면 상승, 조정, 박스권, 상승의 그림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448일선 위에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최대 이 224일선까지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와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밸브. 화성밸브도 오늘 보시면 목금 이제 도치형 캔들 나오고 오늘 지수 영향이 좋아서 소폭 밀렸다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5일선을 마찬가지로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림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화성밸브도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기에 괜찮아 보이고, 눌려준다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거나 눌렸다가 바로 다시 튀는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매집봉 이후에 옆으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지금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다음 박스권에서 지금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켜주면서 위로 한번 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튈지, 혹시나 내려와서 이 근처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탈을 한다면 이 저점 올려주는 단기적으로도 이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일단 체크해 보시면서 최대 이 정도 구간까지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눌림이 온다면 이런 식의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고, 좀 더 위에서는 448일선 위에서 매매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 이어서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5월 18일, 저번 주 목요일이죠? 보시면 크지 않지만 대주주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8만 주 정도, 약간 1%가 조금 안 되는 수량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대주주가 특별 관계자의 장내 매수. 보시면 이 장원규라는 사람이 대주주죠. 딱 봐도 이제 뭐 회사 뭐 사장인 것 같죠? 아니면 사장 집안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가 매수를 했다는 건 주가를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굉장히 괜찮고 타점도 괜찮아 보여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수렴 추세가 위로 뚫는다, 추세를 위로 뚫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전고 언더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주주도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 이미 많이 가지고 있지만 1%에 가까운 수량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려는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 최근에 제가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고 언덕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고 언덕을 돌파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고 언덕 공구리 라인 돌파 후에 지지 라인 형성하고 재차 슈팅. 이걸 좀 볼 건데 하나씩 볼게요. 그냥 바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씩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캐스트 코리아부터 좀 보면 캐스트 코리아 여러분 보시면 이날 5월 12일 날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었죠. 장대 양봉 나오고 제가 계속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또는 시가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고 언덕 라인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고 돌파를 할 때는 이 전 고점, 전 고점, 전고 언덕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때 진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진입을 해보거나 여기를 돌파했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 눌림이 나오면 이 전고 언덕은 계속 지켜주는 그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인데 파워넷이 제가 이때 매수를 했을 때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돌파를 했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었죠. 돌파를 하고 지지하는 모습 보고 제가 정확히 이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많이 뱉어낸 모습인데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전고 언덕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 좋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해주면 지지를 안 해주더라도 아래로 짧고 위로 크죠. 이런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고 언덕 라인 그러면 이만큼이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하고 눌림, 지지 라인 형성 후 슈팅 이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스테 코리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다 공구리 라인이 되는 겁니다. 공구리 라인,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돌파하고 눌림이 나오는데 눌림이 딱 전고 언덕 라인 근처에서 나오죠. 전고 언덕 라인 근처에서 나오죠. 물론 저도 이런 종목들 매매는 하지 못했지만 지지받고 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예의주시를 해야겠죠. 예의주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트 코리아 이 전고 라인을 지지를 돌파하고 눌림에서 지지 라인 형성하고 다시 재차 슈팅. 보시면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오늘 상한가 들어간 가스텔 바자. 딱 보이시죠, 여러분? 가스텔 바자. 이때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리면서 슈팅이 몇 번 나왔죠. 그리고 하락이 나왔는데 딱 이 전고 언덕 라인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만큼이 공구리 라인이었다는 거거든요. 이만큼이 이렇게 공구리 라인이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구간을 보시면 제가 장기동 평균선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장기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더니 진짜 신기한 게 이 전고 언덕 라인이 112일선 근처랑 겹치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도 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 전고 언덕 라인 지켜주는구나. 야, 이 급등 나왔을 때, 이 위에서나 노려볼 생각을 했지. 눌림 주고 다시 갈 거를 예상을 못 했구나. 그래서 저도 이런 차트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 언덕 라인 돌파 후 눌림이 나오는데 전고 언덕 라인을 지키죠. 지키고 다시 재차 슈팅. 또 다음 종목 오늘 상승 나온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 마찬가지로 지금 다 그려놨는데 하락이 나오고 이전 언덕이 여기죠. 이전 언덕을 돌파하면서 이때 또 눌림을 줬는데 눌림 주고 지지라인 형성이 되죠. 그리고 재차 슈팅이 다시 나오죠. 슈팅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장기동 평선 라인에서 또 지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이 공구리 라인이었다는 거고 이렇게 공구리 라인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제일파마 홀딩스. 그럼 제일파마 홀딩스도 보시면 들어 올리려다가 하락 나왔는데 이 정도 구간을 지지를 계속 해주다가 갑자기 이 전고 언덕 라인이 여기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죠.
강하게 매집봉 쏘아 올리면서 돌파를 하죠. 돌파하고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죠. 더 안 빠지고 위로는 계속 찌르는데 아래로는 안 빠져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오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구간이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겠죠. 이 구간이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광전자. 광전자도 솔직히 최근에 매매해보고 싶었던 종목인데 보시면 하락, 돌파하다가 다시 하락. 그러면 전고 언덕 라인이 이 정도죠. 이 정도 가격대인데 전고 언덕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죠.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또 매집봉 파동 주면서 개미들도 털어내면서 눌림을 주는데, 눌림이 나오는데 눌림이 이 전고 언덕 라인 위에서 형성이 되죠.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 위에서 지지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 크지 않지만 이 구간에서만 진입을 하셨더라면 이만큼만 해도 10%거든요. 하필 그리고 그 구간이 이 전고 언덕 라인이 이동평균선 라인이랑도 좀 겹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동평균선으로도 지지를 받고 전고 언덕으로도 지지를 받는 구간이니 지지 라인으로 볼만한 구간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 근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슈팅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빠지면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쵸? 빠지면 자르면 그만이죠. 올라가면 이렇게 5%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급등 나온 1승. 1승도 보시면 이 바닥 라인을 지켜주다가 전고 언덕 라인이 여기였죠. 이 구간. 이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근데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이 전고 언덕 라인 위에서 또 지지가 나오죠. 지지가 나오면서 바로 쏴버리죠. 지지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보시면 이 5월 12일 기준 차트를 보면 이 모습인데 어 하락 꽤 나왔는데 이거 전고 언덕 라인에서 지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 나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매매해볼까? 아래는 짧고 위로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나 그러면 차라리 나 바닥권까지 분할로 통으로 한번 매매해볼래.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으니 차트 크게 보더라도 바닥을 약간 다져주고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음날 이렇게 바로 상한가가 들어가죠. 물론 지나간 차트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배우는 게 있어야겠죠. 지나간 차트로도. 그래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아래 구간이 이렇게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죠. 경고 언덕 돌파 눌림 주는데 이탈하지 않고 슈팅.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두 종목 정도가 있는데 먼저 세하 볼게요. 세하 보면 돌파하다가 또 하락, 돌파하다가 하락. 그리고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이 전고 언덕 라인이 이 정도죠.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 지금 위치에서 아래 짧고 위로 크게 올라갈 거에 베팅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야 뭐 똑같이 가겠어가 아니라 똑같이 안 가면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면 그만입니다.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온다면 이 전고 언덕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전고 언덕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럼 자르면 되는 거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장대 양봉이 아니라 앞에처럼 매집봉이 뜨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또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아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관심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서원 서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하락 상승을 하다가 하락 그리고 이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겹치는 고점대 전고 언덕 라인 이 정도 구간이죠. 보시면 이 정도 구간 아래로 짧고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럼 지금 위치에서 이탈하면 자르면 그만이겠죠, 여러분. 자르면 그만이고 올라가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만약 또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 구간 이렇게 공구리 라인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물론 이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다 크게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도 지금 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종목 중에 헬스테코리아, 그리고 일승, 여기 다 있죠. 세하, 서원, 광전자, 그리고 심지어 코데스 컴바인까지. 코데스 컴바인이 2주 전 관심 종목, 저번 주 관심 종목이었나? 저저번 주? 근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데스 컴바인도 크게 보면 이 구간이 전고 언덕 라인이었죠. 하락하고 이런 이만큼 하락하고 전고 언덕 라인이었죠. 돌파하고 이렇게 쌍봉 치고 하락하는 듯 하더니 이 구간을 지켜주죠.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슈팅. 그리고 나서 이 정도 구간을 또 지켜줘요. 솔직히 여기서는 어떻게 다시 지지가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딱히 지지 저항으로 겹치는 구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오고 다시 쌍봉으로 빠질지 모르겠지만 앞선 상승의 폭만큼 또 상승이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고 언덕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 라인 형성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런 종목들 찾을 수 있는 검색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만드는 게 좀 지금 어려워서 지금, 그러면 검색기를 만들고 싶지만 쉽지 않고 어렵죠. 그럼 노력을 해야겠죠. 그 노력이 뭐냐? 나오고 나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거.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게 답이겠죠. 그러면 눌림이 주면서 이런 전고 지지 라인에서, 전고 언덕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네. 아니면 나 지지할 거 염두에 두고 손절잡고 매매해봐야겠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공부도 더 하고 있고, 1승은 실제로 매매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1승은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1승 같은 경우에 5월 1승이 슈팅이 언제 나왔냐? 1승이 5월 15일 날 슈팅이 나왔죠. 근데 제가 1승을 5월 10일 수요일 날 1승을 약간 단기 관심 매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었어요. 5월 10일 날. 근데 눌림을 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종목들은 보고 있는데 왜 매매를 못하냐? 종목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면 이도저도 아닌 매매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만 하고 매매는 실제로 하지 않고 있고, 어, 대화제약도 지금 위치 괜찮거든요. 대화제약도 보시면 안 빠지죠, 여러분. 이 기준봉 이후에 내려왔는데 이 기준봉의 몸통을 이탈하면 했지만 이 저점을 구간을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448에서 위에 있다는 거. 대화제약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완전히 뭐 바닥이고, 당연히 이건 매집일 테고 상승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 위치 괜찮아서 지금 쳐다만 보고 있고 매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올라가면 또 공부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겠구나. 매매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전고 언덕 공구리, 단태님도 계속 이 공구리 라인을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저도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좋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미국 증시는 나스닥 선물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S&P 500 선물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게 그 주말 전에 중단됐던 부채한도 협상이 다시 오늘 재개가 되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좀 진전이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 증시가 상승을 하지는 않더라도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미 그 제한도 협상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진전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상승하진 않더라도 반대로 하락하지도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도 일단 이 국내 증시 흐름이 지금 괜찮은데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코스닥도 이렇게 장대 항목 쑥 나와주고 코스피도 장대 항목 나와주는 그런 그림 나오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